자, 이제 오늘도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지만은 역시 오늘도 달려야 되겠죠. 어제 조금 아쉽게 일단 해외 축구 주력 라인업만 조금 접근 포인트가 좀 됐던 내용인데요. 생각보다 일단 알제리와 또 일단 알나스르 경기들은 상대 또 좋았다. 역시 일단 호날두도 또 나와서 일단 어시스트 많이 기록을 해줬고 이런 부분들 조금 보여줬던 만큼 나름 또 경기력이 좀 좋았는데 나머지 경기들이 조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조금 판단 미스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경기는 울산 모비스와 역시 고양 소노의 매첩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 모비스 무엇보다 직전 경기가 상당히 또 일단 조금 분위기가 좋았죠.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자, 일단 SK를 잡아버렸습니다. SK전에서 일단 그 SK 똥배당이 일단 주어졌었던 내용인데요. 9경기를 잡으면서 또 분위기 반전을 조금 만드는 모습들 좀 보여줬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모비스의 경기력이 좋으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지금 10경기 동안 지금 경기력이 2승 8패야. 2승 8패로 상당히 또 저조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지금 이제 울산 모비스 직전 경기의 반등세를 과연 또 일단 좋게 볼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조금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직전 경기 때는 김건아가 생각보다 일단 너무 좋은 활약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의외로 김건아가 상대 또 일단 지난 경기 때는 11득점을 기록해줬지만은 나름 또 효율성에서는 상대 또 돋보이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가운데 레이션 에먼즈가 36득점이나 기록해줄 정도로 3점 야투 일단 50%로 상대 또 좋은 리딩감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단 역시 모비스 직전 경기는 상대 또 리딩감이 조금 괜찮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요. 자, 지금 영입됐던 이군 후보는 생각보다 아시안 쿼터제 어떻게 보면 조금 임팩트가 좀 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도 조금의 아쉬움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고양 소노도 지금 이제 분위기가 조금 좋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고양 소노도 지금 4연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일단 고양 소노가 최근 분위기가 조금 좋지 못한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일단 고양도 지금 실점률이 상당히 또 늘어나 있습니다. 직전 경기 KC전에서는 일단 100실점을 했고요. KT전에서 86실점, 창원 LG전에서 일단 80실점, 안양전 관장 상대로 87실점을 할 정도로 4연패 기간 동안 평균 실점이 거의 일단 90점대입니다. 그럴 정도로 내용적으로 지금 실점률이 너무 높아져 있는 수비 밸런스의 균열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저는 지금 요 경기 기준점 153.5 기준점에서는 충분히 또 일단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원래 또 고양 소노가 모비스전에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어요. 원래 상대 전적에서 상대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그 흐름이 깨져 있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도 울산 모비스가 상대전에 2전 전승을 조금 기록을 해줬었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지난 시즌 포함해서 4연승의 페이스로 상대전에서 조금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면은 저는 모비스의 경기로 또 조금 좋지 못하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고양 소노의 지금 수비 밸런스는 극심한 균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일단 역시 조금 고양의 수비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모비스 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한번 더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두 팀 다 분위기는 좋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모비스의 경기력이 그나마 조금 더 고양보다는 조금 준수한 리듬 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또 일단 이제 또 나이트 같은 경우는 레이션 에먼즈와의 또 매첩에서 약간 수비가 조금 무너졌던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모비스 승과 함께 오버를 공략 포인트로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또 나쁘지 않은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시되 약간 핸디에서는 약간 접전에 관한 선도 조금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이 부분의 패턴들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일단 일반 승과 153.5 기준점이라면은 역시 오버사이드 요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일단 리듬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주신다면은 좋은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한국가스공사와 KT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같은 경우는 최근 일단 2연패입니다. 2연패로 동부전의 패배, 일단 또 KC전에서 패배 이런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최근 KT의 일단 패배들은 어떻게 보면 접전 가운데 조금 아쉬웠던 패배들이 좀 많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자, 그 가운데 가스공사도 4연패입니다. 4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스공사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또 퍼킨스 체제에서 약간 라거나의 또 일단 조금 활용도가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생각보다 일단 라거나가 예전에 일단 KCC 할 때 보여줬던
상당히 또 일단 임팩트 있었던 득점력들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거나도 일단 36이야. 36으로 이제는 에이징 커브가 오고 있다는 느낌들을 좀 받게 될 정도로 최근 라거나를 조금 활용했을 때 득점이 조금 저조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최근 접전 가운데 패배가 많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일단 양 팀들의 매첩은 오늘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두 팀도 분위기가 조금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 시즌 맞대결도 1승 1패로 전부 일단 그 팽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경기 내용 자체도 어떻게 보면 또 나름 또 팽팽한 매치업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승호패 5의 가능성, 승패보다는 승호패 5의 가능성을 뭐 기준점도 지금 이제 1.5 기준점이 잡혀 있는 만큼 충분히 또 접전 가능성을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스공사도 4연패 기간 동안 매 경기가 접전해요. LG 상대로 뭐 또 정관장, 부산 KC 상대로도 4점 차였고 전부 다 접전의 가운데 일단 역시 조금 패배를 당했다면은 KT 역시도 지금 현재 흐름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승리를 거두더라도 대승이 없고 패배를 당하더라도 접전 가운데 패배가 좀 있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저는 승호패 5의 가능성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퍼킨스보다는 지금 라거나의 또 활용도가 또 높아져 있고 그런데다가 KT도 지금 이제 득점력에서는 조금 미흡한 내용들을 시즌 내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즌이죠. 실은 모비스 또 다음으로 또 KT도 뭐 평균 득점이 73.9점 일단 뭐 가스공사도 하위권의 득점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요 경기는 저득점의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두 팀들 매치도 올 시즌 약간 저득점의 흐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151.5 기준점이라면 충분히 또 언더사이드와 함께 요 경기는 다른 패턴들은 지우시고 승호패 5를 한번 노림수로 가져보시는 것도 나름의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 경기는 언더도 좋아요. 언더도 좋고 승호패 5도 충분히 또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요 경기도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B손보와 대한항공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B손보도 나름의 또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대한항공은 어떻게 보면 10연승을 달리다가 한 차례 또 OK전에서 원정이 이긴 했지만 3대0의 패배를 당했죠. 그러고 나서 재차 2연승의 반등세입니다. KB도 2연승의 반등세고요. 대한항공도 2연승의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KB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단 우카전, 어떻게 보면 3화전, 하위권 팀들과의 매치에서 일단 2연승을 조금 거뒀다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현대캐피탈, 한국전력을 3대0으로 또 깔끔하게 찍어 눌러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일단 대한항공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일단 돋보이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올 시즌 맞대결은 1승 1패긴 합니다. 1승 1패로 이렇게 조금 팽팽했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최근 일단 역시 또 대한항공 같은 약점이 지금 없어요. 범실이 지금 이제 상당히 또 줄어들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OK 원정에서 3대0의 패배를 당할 때도 거의 일단 매 경기가 거의 접전으로 흘러갔을 정도로 상당히 또 치열한 매치업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대한항공의 경기력들은 지금 현재 끝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다. 정지석, 뭐 정한영, 김규민, 김민재, 뭐 거기다 일단 곽승석까지도 최근에 또 라인업에 또 투입이 되고 있을 정도로 일단 어느 정도 일단 이제 또 누구의 일단 부진들이 있더라도 그걸 커버해 줄 수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또 일단 포진되어 있다는 점이고 최근에 KB의 문제는 러셀도 지금 꾸준하게 일단 대한항공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KB의 문제는 무엇보다 일단 야쿱입니다. 야쿱이 높이에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 점프력은 좋아요. 점프력은 좋은 친구지만은 야쿱이 최근에 약간 올 시즌 한계점들을 조금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약간 리시브에서도 조금 문제점, 그리고 높이에서도 조금 강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대두가 있는 KB라면은 저는 일단 요 경기 충분히 또 대한항공의 똥배닥은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항공 엔진은 또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조금 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전 지금의 기준점 185.5 기준점이라면은 올 시즌 맞대결 직전에 어떻게 보면 또 139점이 났고요. 물론 이제 또 KB 손보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는 뭐 3대1로 또 일단 190점이 났습니다. 듀스도 한 차례 좀 있었던 내용인데요. 저는 일단 요 경기는 그래도 대한항공 충분히 또 일단 지금의 기준점이라면 언더사이드로 또 공략 포인트 저는 일방적인 그림들을 조금 그려내고 있다. 시즌 초보다 일단 10월 26일날 그렇게 한 차례 패배를 당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KB가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작년 조직력도 그대로 조금 유지가 됐고 그런 내용이었고 대한항공이 시즌 초반에 약간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그때와는 지금의 퀄리티가 조금 달라져 있다. 저는 일단 요 경기 일방적인 대한항공의 승리 그림들을 조금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 사이드와 185.5 기준점 언더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 충분히
좋은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흐름을 잡아보시기. 자, 다음 경기는 현대건설과 대전정관장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장 원정 성적이 조금 부진합니다. 근데 직전 경기 때 또 염혜선이 또 복귀를 하면서 조금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죠. GS 칼텍스전에서 뭐 3대1의 패배, 조금 아쉬웠던 패배가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이제 또 주전 세트의 복귀, 그리고 또 인쿠씨가 또 나름 또 라인업에서 또 일단 어떤 활약을 조금 보여줬지. 직전에 일단 11득점을 조금 기록하긴 했는데 득점의 효율성은 조금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랬던 내용들이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고요. 뭐 자네테나 역시 정호영 이런 자원들 일단 임팩트는 또 기대가 된다. 일단 역시 세터 포지션이 문제였던 정관장이 세터 포지션에서 염혜선의 활약이 이제 조금 올라올 수 있다는 점들은 기대치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일단 현대건설,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도 IBK기업은행, 지금 이제 흥국생명, 또 일단 현대건설, 요 세 개 팀들이 지금 상승세를 제대로 좀 달리고 있는데요. 어제 또 흥국이 또 좋은 경기를 또 일단 기업은행 상대로 조금 보여줬었죠. 현대건설이 독보적입니다. 독보적으로 일단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일단 역시 리그 내에서 상대 또 뭐 어떻게 강호들과의 또 매치업에서도 6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6연승으로 일단 기업은행도 3대2로 꺾어냈고 뭐 도로공사도 3대1로 꺾어내고 이런 내용들 조금 보여줄 정도로 압도적인 리듬감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야. 근데 오늘 경기는 조금 걱정이 되는 패턴들이 좀 있습니다. 직전 경기 때 경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카리가 무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2세트 이후로 조금 출전이 조금 어려웠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카리의 부상 이슈가 조금 발생을 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오늘 경기는 현건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자네테의 활약이 또 어떤 식으로 정관장이 조금 펼쳐질지에 따라 가지고 일단 정관장이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갈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데요. 근데 일단 카리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은 팀은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뭐 정지훈도 최근에 컨디션이 좋고 양효진과 어떻게 보면 또 김희진 이런 자원들, 또 자스티스 이런 자원들이 또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뭐 직접 부상 이슈가 있음에도 그래도 기업은행을 또 3대2로 찍어 눌렀다는 거는 또 고무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일단 이 경기는 저도 현건의 승리를 조금 보고 있긴 합니다. 대전정관장이 아직까지 수습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더 있거든요. 그죠? 인쿠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뭐 염혜성과 자네트의 또 호흡을 맞추는 시간도 조금 필요할 거고 그러다 보니 현대건설의 승리는 충분히 또 예상할 수 있다. 또 일단 카리의 또 부상 이슈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건의 승리는 예상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핸디 값은 약간 고민이 되긴 합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선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82.5 기준점이라면은 지금 기준점 대비해서 어제도 조금 오버로 접근을 했다고 우리가 또 물을 먹긴 했어요. 그랬던 내용이지만은 요 경기는 지금 이제 정관장이 염혜선이 또 복귀를 했고 또 자네테가 버티고 있는 이 높이에서 또 일단 미드블로커 라인업들이 또 아시다시피 뭐 현건 못지않게 정관장도 좋은 팀이다 보니 요 경기는 일정 수준의 접전도 조금 예상하시는 것도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3대0으로 끝나지 않는다면은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182.5 기준점 오버도 역시 일단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요 패턴에서는 저는 약간 현건승 일단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고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신다면은 요 경기도 충분히 또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선택을 잘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입니다. 또 안양정관장과 원주동부 들어가기 전에 일단 120분 넘게 들어와 계시는데 추천이 40개밖에 안 되네요. 민혁이 아빠도 서시고 추천들 팍팍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일단 이제 동부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좀 잡아야 될 경기들을 조금 못 잡았던 경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전반적으로 뭐 최근에 뭐 가스공사전 이런 부분들 조금 아쉬움을 조금 남겼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 5경기 동안 양 팀의 분위기는 똑같이 3승 2패입니다. 3승 2패로 나쁘지 않은 리듬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 또 정관장은 또 3연승의 페이스죠. 뭐 모비스전, 가스공사전, 서울삼성전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수비 퀄이 조금 떨어지는 팀들 상대로 나름의 득점 효율성을 조금 보여주면서 정관장이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올 시즌 맞대결 양 팀들의 매치업 1승 1패입니다. 1승 1패로 상대 또 팽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리바운드에서는 또 일단 동부가 조금 상대전에서 조금 우세했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 일단 또 수비에서는 또 정관장이 동부보다는 조금 더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이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퀄이 조금 달랐던 경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 서로 상원의 강점들이 조금 달랐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전 요 경기만큼 일단 역시 또
접전 가능성 조금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정관장, 정배당이 조금 잡혀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승호패 5의 가능성 조금 메리트가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두 팀들의 일단 경기력들은 지금 일단 두 팀 다 준수한 리듬감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정관장 같은 경우는 변준영이 지금 3경기 동안 연속 결장을 했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 최근 또 동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앨런슨의 허리 부상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뭐 정효군도 나름 또 좋은 리드감이 있기 때문에 정관장 프렌도 한번 그 원주동부 프렌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 패턴보다는 전 승호패 5나 3.5 프렌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정관장도 약간 득점 루트에서 개선상들이 좀 나오고 있고, 수비가 약간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시즌 뭐 수비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인 일단 수비 리듬감이 늘 매시즌 좋을 순 없죠. 최근에 약간 리듬감이 조금 깨졌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기준점 대비해서 일단 150.5 기준점이라면은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를 공략 포인트도 한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 두 팀들 무엇보다 최근 경기력은 조금 팽팽한 매치업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호패 5의 가능성도 충분히 또 좋아 보이고요. 요 패턴은 지우세요. 요 패턴 위에 거는 조금 지우시고 약간 프렌이나 승호패 5 아니면 또 150.5 기준점에서 오버사이드 요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일단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흐름을 잡아보신다면은 요 경기도 일정 수준의 케어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NBA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닉스와 클리브랜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이제 또 예상 라인업이 아직까지 조금 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멤버 구성을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조금 지표는 없어요. 근데 약간 이제 뭐 대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NBA도 한번 또 품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클리브랜드 최근에 샬럿전의 승리, 뭐 뉴올리언즈전의 승리를 조금 거두면서 2연승의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클빌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약간 경기력들이 기복이 조금 심하죠. 특히 또 원정에서 일단 6승 6패로 5월 승률에 거의 일단 조금 거의 도달할 정도로 약간 미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에 원정도 극강이었어요. 원정도 극강이고 역시 홈도 극강이고 이런 페이스를 조금 보여줬지만은 올 시즌 약간 그런 행보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또 일단 갈랜드의 부진이 조금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갈랜드가 또 잘해주는 경기도 좀 있긴 하지만은 직전 경기 때도 어떻게 보면 뉴올리언즈전에서 대승을 거뒀음에도 10득점밖에 기록 못했어요. 28분 기록되면서 뭐 특히 또 3점 야투가 조금 계속해서 좀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미첼과 갈랜드의 호흡이 지금 원활하게 조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약간 모블리 부상 이슈도 조금 큰 타격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 뉴욕 닉스 올 시즌 홈 경기 12승 2패입니다. 12승 2패로 압도적인 경기력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뉴욕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올 시즌은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뭐 보스턴도 조금 부진하고 어떻게 작년 대비해서 조금 임팩트가 약하고 클블도 조금 임팩트가 약하지, 미러키도 콤보 부상에 약간 이슈가 없지, 이러다 보니까 동부 내에서는 지금 독보적인 1위 후보다. 물론 디트로이트가 있긴 합니다만은 1위 후보 중에 한 팀입니다. 디트로이트와 뉴욕 닉스의 양파전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점이고, 또 1차전 매치업을 또 뉴욕 닉스가 홈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일단 또 클리브랜드전에서 뭐 119대 111로 일단 8점 차의 승리를 거뒀던 만큼 요 경기 역시 일단 뉴욕 사이드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39.5라면은 물론 클블이 최근에 수비가 안 좋아요. 수비가 조금 저조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전 요 경기는 약간 기준점 대비해서는 1차전 매치업도 그렇고 저는 일단 조금 높아 보인다. 언더도 한번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39.5라면은 언더, 일단 뉴욕 닉스 승, 요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요 경기도 나름의 리듬감을 조금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오클라호마와 샌안토니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컵 대회 준결승전에서 오클라호마를 라스베가스에서 또 꺾어내버렸습니다. 상당히 또 일단 임팩트 있었던 샌안토니오, 웬바야마가 있을 때는 뭐 홈그랜이나 하텐슈타인이 전혀 막지 못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이고요. 뭐 일단 뭐 그때는 2점 차였죠. 2점 차로 승리를 거뒀었는데, 또 이틀 전 리턴 매치입니다. 이틀 전에 일단 샌안토니오 홈에서는 130대 110으로 웬바야마가 일단 뭐 오클라호마를 찍어 눌러버리는 모습도 좀 보였을 정도로 이제는 또 웬바야마가 리그 내에서 압도적인 괴물로서의 퍼포먼스를 조금 품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웬바야마를 넘어서 일단
팍스가 또 너무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팍스 체제에서 일단 뭐 캐슬이나 바셀 그리고 또 켈튼 존슨 이런 점들의 활약들이 상당히 또 일단 조금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제가 또 일단 몇 년 전에 일단 말씀을 드렸죠. 작년이었나? 작년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샌안토니오가 이제 조만간에 일단 서부에서 웬바만을 넘어서서 압도적인 경기를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일단 1라운드 지멸권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샌안토니오 조금 추가 영입이 더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 일단 뭐 압도적으로 일단 리그를 또 서부에서 조금 씹어먹을 수 있는 퀄리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패턴이고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있는 오클라호마 홈 성적 좋습니다. 14승 무패예요. 그럴 정도로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일단 홈 경기력 절대 부정할 수 없어요. 홈에서 올 시즌 득실 마진이 플러스 20점이야. 플러스 20점으로 어떤 팀을 만나든지 뭐 플러스 20점 차의 격차를 충분히 또 벌려냈던 내용으로 평균치 그런 내용들의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은 세난전 농구는 또 상성관계 매치업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세난전에서 오시는 홈 경기 첫 경기예요. 그 부분에서 일단 저는 요 경기가 오클이 승리를 하더라도 지금의 핸디값은 커 보인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8.5 기준점은 너무 커 보이는 기준점이 조금 잡혀 있다는 점에서 일단 샌안토니오 프렌 한번 더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샌안도 원정 성적이 10승 5패로 상당히 또 준수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일단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일단 뭐 조금 프랜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또 오클이 물론 홈에서 상대 또 압도적인 경기를 좀 보이고 있지만은 홈에서 최고의 강점이 뭐냐면 득점도 득점인데요. 수비가 너무 좋아요. 수비가 올 시즌 14경기 동안 평균 실점이 홈에서만큼은 103점입니다. 103점. 그럴 정도로 수비에서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홈에서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준점 235.5 기준점에서는 언더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전에도 오클 언더를 조금 추천을 드렸었죠. 원정 일정 샌안토니오 홈에서 펼쳐졌을 때 언더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4쿼터 때 갑자기 70점이 넘는 득점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언더가 조금 깨졌던 내용인데요. 용기 오크롬이라면 저는 언더와 함께 세난프렌 한번 더 공략 포인트로 충분히 또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 홈에서는 또 수비가 너무 좋아.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든 스테이트와 댈러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댈러스도 최근에 일단 이제 쿠퍼 플래그가 일단 리그에서 적응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조금 나름의 리듬감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제가 봤을 때 쿠퍼 플래그 처음에 일단 리그 적응 안 됐을 때는 되게 이게 무슨 드래프트 1라운드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이젠 조금 쿠퍼 플래그의 경기력들을 조금 준수하게 조금 보고 있는 패턴입니다. 근데 일단 댈러스가 홈 경기가 조금 괜찮은 편인데요. 원정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는 일단 뉴올리언즈전에서도 패배를 당했고 필라전에서도 일단 역시 또 7점 차의 패배를 당할 정도로 원정 경기는 4연패예요. 그럴 정도로 원정에서는 3승 9패 조금 미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아직까지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쿠퍼 플래그, 앤서니 데이비스, 뭐 nem바드, 뭐 마샬 이런 자원들이 조금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벤치 자원들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점이고요. 반면 또 골든 스테이트는 오늘 이제 호포드 빼고는 풀 멤버입니다. 특히 또 홈 경기가 또 너무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오시는 홈에서 상대 또 압도적인 경기를 또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일단 골스 사이드로 한번 더 공략 포인트를 고려해보셔도 좋겠다. 물론 댈러스도 분위기가 좋습니다만은 댈러스는 원정 경기는 아직까지 조금 아쉬워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일단 골든 스테이트 핸디는 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고 골스 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는 조금 용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28.5 기준점이 좀 잡혀 있는데 댈러스가 원정 실점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득점 개선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의 기준점이라면은 오버사이드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기입니다. 오버도 긍정점, 어떻게 보면 승패라는 홈골스의 퍼포먼스, 원정 댈러스의 퍼포먼스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또 한번 접근 포인트를 조금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리듬감을 잡아보신다면 충분히 요 경기도 케어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또 레이커스와 휴스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스턴도 일단 높이의 팀이죠. 오시는 정말 또 좋은 높이로 뭐 센군과 뭐 듀란트 포함해서 상당히 일단 높이 밸런스가 공수양면 상대 또 일단 1번부터 5번 포지션이 상대 또 높이가 좋은 팀으로 평가를 조금 내릴 수가 있는 경기입니다. 근데 약간 휴스턴이 최근 경기가 조금 기복이 좀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했던 이제 클리퍼스전에서도 20점 차의 패배를 당하고
뭐 세크라멘토전에서도 뭐 아쉽게 1점 차에 패배를 당하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단 매 시즌 경기력이 꾸준한 상승세를 달린 팀은 없단 말이야. 약간 주식같이 요렇게 조금 하락세를 조금 왔다가 슬럼프도 왔다가 또 극복하고 또 올라가고 요런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듯이 최근 약간 휴스턴이 어떻게 보면 뭐 2연패를 당하고 있고 뭐 레이커스도 2연패지만은 휴스턴 10경기 동안 지금 이제 4승 6패예요. 4승 6패로 최근 약간 약팀과의 일정에서도 조금 고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문제점이 되고 있긴 합니다. 특히 또 지금 현재로 1번 포지션은 아직까지 조금 문제예요. 그죠? 1번 포지션에서 조금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반블릿이 빨리 복귀를 해야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세팅이 될 것 같은데 볼 핸들러를 조금 잘 봐줄 수 있는 자원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또 일단 수비도 조금 아쉬움을 남는 부분이고요. 일단 레이커스는 지금 이제 오늘 경기 때 돈치치가 출전할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은 아니고 리브스가 또 복귀를 했고 돈치치가 이제 또 출전 대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돈치치와 일단 리브스가 정상적으로 조금 가동이 된다면은 뭐 에이튼도 복귀를 했고 뭐 최근에 스마트도 폼이 좋죠. 그런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전 충분히 딸 요경기는 레이커스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겠다. 두 팀 다 2연패입니다. 2연패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레이커스 홈 경기로 또 조금 준수한 편이고요. 휴스턴이 원정에서 작년 대비해서 살짝 조금 아쉬운 내용들 최근의 흐름들을 조금 봤을 때 역배나 프랜사이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시더라도 이 경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휴스턴이 지금 수비가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실점이 조금 많아진 상황이고 뭐 득점에서는 여전히 꾸준한 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지만은 최근 하락세의 원인은 역시 일단 수비입니다. 수비에서 약간 문제점들이 좀 있다는 점. 레이커스도 수비는 안 좋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기준점 231.5라면은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로 염두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시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도 조금 재밌는 경기가 또 기다리고 있죠. 오늘 약간 크리스마스라서 전반 뚫을 땐 재밌는 경기들이 조금 세팅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일부러 약간 이렇게 조금 포지션을 잡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덴버와 미네소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키치가 아시다시피 고베한테 조금 고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미네소타가 덴버전에 2전 전패를 조금 기록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지난 시즌 매치업은 4전 전승이었어요. 미네소타가 4전 전승을 기록할 정도로 상대전에서 상당히 또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인데요. 자, 지금 현재 요키치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패턴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직전 경기는 3점 슛을 뭐 50% 확률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일단 댈러스전이었어요. 약간 내용적으로 올 시즌 약간 3점 야투, 외곽 야투에서의 기복들이 조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 특히 또 뭐 덴버도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약간 부상 여파가 조금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롭죠. 물론 미네소타도 상승세, 덴버도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직전 댈러스 원정에서 131대 130으로 또 패배를 당했을 때도 뭔가 약간 조금의 아쉬움이 남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뭐 크리스찬 브라운, 에런 고든 이런 사람들이 부상 이슈를 조금 당하다 보니까 직전 경기 또 일단 뭐 지난 경기 때 댈러스전에서도 또 부상자가 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캠 존슨이 또 일단 부상으로 오늘 경기 출전이 조금 어렵다면은 뭐 요키치 머레이 이 듀오가 또 있긴 하지만은 저만 또 일단 주전 3명이 조금 빠지는 이 공백들은 조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미네소타는 지금 이제 조금 풀멤버예요. 풀멤버 구성으로 또 나오는 경기고 에드워즈랑 랜들 또 요런 점들 또 고베의 또 활약이 좀 있다면은 전 충분히 지금 현재로는 미네소타가 덴버전의 강세를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요키치 물론 이제 뭐 압도적으로 경기를 잘 풀어내는 선수긴 한데 지금 약간 나머지 주전들의 부상 이슈는 조금 오늘 경기 덴버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는 미네소타와의 매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역배당, 프렌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누려보시더라도 충분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저득점의 행보도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덴버가 약간 실점률이 조금 높아져 있는 시즌이긴 한데요. 뭐 전반적으로 양 팀들도 뭐 난타전도 조금 빈번하게 조금 펼쳐지는 경기도 좀 있긴 하지만은 지금 약간 스코어들이 조금 빠져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요 경기는 239.5라면은 언더도 한번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나쁘지 않은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하신다면은 오늘 경기도 충분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오늘 약간 고배당 조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고배당이 또 아쉬웠고, 어제도 뭔가 좀 아쉬움이 좀 남았죠. 뭐, 그랬던 내용인데, 오늘 경기는 뭐, 배당이 크진 않습니다. 뭐, 32배 정도,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요. 뭐 그래도 32배가 어디겠어요, 그죠? 일단 경기가 어떻게 축구가 없는 가운데 요런 가운데 32배라면은 저는 한 2경기만 도와준다면은 충분히 또 32배의 적중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한번 또 일단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또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통화부로 일단 진행을 했는데 충분히 좋은 리딩감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또 일단 주간 먹고 NBA 먹고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고 주간 주력과 NBA 주력을 한꺼번에 묶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그 부분을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눠 가시면 제일 안전하긴 하겠죠. 아무튼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더라도 오늘 리딩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한번 또 메리 크리스마스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번 또 맛있게 한번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경기 좋은 적중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다!